안녕하세요. 자, 에어플로우 강의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게 된 김현진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러분들을 에어플로우 전문가로 만들어드릴 에어플로우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강의인데요. 자, 이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보겠습니다. 에어플로우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수강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 강의를 배우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인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본 강의는 많은 실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습을 따라오시기 위한 환경 사양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6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어플로우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도구 중에서 스파크라든지 카프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추론을 하고 추론된 결과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파이프라인을 에어플로우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위해서예요. 만약에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다면 에어플로우는 꼭 배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동화 관련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어플로우는 데이터 추출, 가공, 저장, 분석 등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에어플로우랑 연계될 수 있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포스트그레스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도 파일 시스템으로 옮기고 하도 파일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스팍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포스트그레스 DB에 있는 내용을 R로 불러다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작업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하도 파일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빅쿼리로 옮겨서 어떤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처리된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불러다가 데이터 모델을 만든다든지 어떤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루션과 솔루션 간의 연계 그리고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죠. 자,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스케줄링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필요한데 그런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에어플로우가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인 거고요. 특히 에어플로우는 확장성이 좋아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솔루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런 확장성 때문에 에어플로우는 가장 인기가 많은 솔루션이 얼마나 인기 많은지 궁금하시죠? 자, 에어플로우처럼 워크플로우를 제어하고 스케줄링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그 도구들에 대한 인기 수준을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자, GitHub에는 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SNS의 좋아요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GitHub 들어가셔서 원하는 프로젝트 찾아가 보시면은 이렇게 스타 버튼이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은 즐겨찾게 된 것처럼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스타 버튼을 얼마나 눌렀는지 그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에어플로우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에어플로우가 가장 인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도 에어플로우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에어플로우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AI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없으면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이 역할을 겸직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과 공수는 데이터 엔지니어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 분석가보다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더 많은 인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떤 역할을 하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데이터 엔지니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에어플로우가 최고의 오픈소스 도구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에 관심이 있다면 이 에어플로우 한번 잘 알아두시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피라미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 때 각 직군별로 상대적인 역할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위에 있다고 더 좋은 거고 밑에 있다고 더 안 좋은 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참고로 인프라에 대한 설계를 하는 이 TA 직군도 굉장히 좋은 직군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담당하는 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이 직군도 굉장히 몸값이 높은 그런 직군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내지는 AI가 많이 부각되면서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인기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기사 찾아보시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수강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AI를 많이 하시니까 구글 콜앱 같은 데서 데이터 모델도 만들어보고 추론도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계속해서 바뀌고 추론은 계속 돌려야 되는데, 아니면 모델을 새로 갱신해야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추론된 결과를 시각화하거나 어디 다른 데로 보내거나 그런 후속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느 순간 파이프라인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께 에어플로우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 엔지니어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도구인 에어플로우에 대해서 한 번쯤 제대로 배워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어플로우를 현재 쓰고 있기는 한데 잘 모르고 그냥 쓰고 있다. 그래서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에어플로우를 겪었을 때는 잘 모르고 썼어요. 그런데 에어플로우는 확장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까보면 까볼수록 좋은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사전 지식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꼭 필요한 것은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에어플로우로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에는 파이썬 언어로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의 아주 무거운 어려운 내용까지 알아야 할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함수를 만들고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포물이나 if문 아니면 while문 같은 거 제어문을 활용하실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후반부에 가면은 조금 더 고급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는 조금 더 깊은 지식들이 필요할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다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다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 있으면 좋은 지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어플로우를 설치할 건데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한 기본 개념 알고 있으면 좋지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르셔도 제가 컨테이너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Git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실습 환경을 만들게 되면은 GitHub을 이용해서 GitHub 레파지토리를 다 하나씩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레파지토리에다가 소스 코드 배포하는 그런 과정들을 할 거예요. 따라서 Git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당연히 이것도 모르셔도 제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눅스 쉘 스크립트 잘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WS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윈도우즈 OS에서 리눅스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도커 컨테이너로 에어플로우도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쉘 스크립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물론 이것도 제가 다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지식들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기부터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이용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습들 많이 해볼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서 API, 오픈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실습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알샤인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반응형 웹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반응형 웹에다가 그래프를 띄워서 시각화해보는 그런 작업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내기 아니면 슬랙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을 연동해서 알람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실습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참고로 실습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기본기를 배우는 중간중간에 이런 실습들이 끼어있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에어플로우의 아키텍처 좀 깊게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꿀팁들도 제가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챗GPT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에어플로우에서는 워크플로우를 덱이라고 부르는데 실습할 덱 파일이 지금 58개 이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셔서도 에어플로우를 충분히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제 실습 환경 보겠습니다. 자, CPU랑 메모리랑 디스크 이렇게 세 가지 써놨는데요. 디스크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 설치할 수 있는 그 정도 디스크면 상관없고요. 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메모리예요. 자, 메모리는 8기가 정도 되시면은 충분하진 않지만 쓸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실습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메모리가 4기가 정도 되면은 실습을 하시기에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실습할 PC나 노트북을 보시고 메모리 8기가 이상 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참고로 실습할 OS는 윈도우즈입니다. 윈도우즈 10 이상 깔려 있어야 아까 얘기했던 WSL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자, 에어플로우에서 워크플로우를 덱이라고 부르는데 덱을 함께 작성해보는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기본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제가 실습을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각 장마다 다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습 파일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제가 실습 파일 덱을 미리 만들어 놓고 로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절대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습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GitHub 주소가 있어요. hjkim-son 하고 에어플로우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실습할 내용들을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습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나 딕셔너리 아니면 함수 아니면 후문이나 if문 그 정도만 알아도 괜찮은데 후반부로 가면 난이도는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이썬의 클래스 그리고 상속과 같은 개념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알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자,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실습 내용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진행을 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거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자, 에어플로우를 배우면 뭐 할 수 있나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X가 에어플로우로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 그것을 파이썬 언어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파이썬 언어로 처리할 수 있으면 에어플로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플로우는 확장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액션들은 다 에어플로우로 가능하세요. 자, 제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라인 구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에어플로우를 쓰고 있지만 깊이 더 알고 싶으신 분들 다 모두 환영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강의 구성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에어플로우 마스터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